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오늘 핸드폰 안 가져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초대 코드 드릴게요. 저게 하루예요, 하루. 네. 그래서 오늘 안 되신 분은 중간에 여기 이제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초대 코드가 뭐돼요라고 물어보셔도 해결이 안 돼요. 네. 또 그분이 누구신지 제가 몰라서 또 그러죠. 네. 그래서 안 가져오신 분은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초대 코드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또 알뜰폰 쓰시죠. 네, SNS 안 하겠다 해가지고 네, 그분들 이제 컴퓨터로 하셔도 되고 컴퓨터 버전도 있으니까 네, 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태어나서 밴드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또 도움 옆에 분 도움 받으시거나 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또 가입해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아무도 안 오셔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의 입장과 또 저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장애인이 그랬대요. 자기는 이제 그 집 사회복지사가 그 집에 가보니까 장애인 자녀만 사는 거죠. 엄마도 장애인이고 그릇이 싱크대에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씻어야지. 그러니까 그릇을 씻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기는 태어나서 그릇 씻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저의 입장에서 이거는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여러분도 생소할 수가 있죠. 예,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 계속 태어나서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컴퓨터 분야에만 있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컴퓨터 분야 사람들이고 하니까 다 용어 자체가 다 컴퓨터 쪽이니까 대화 자체가 그거거든요. 네. 근데 또 여러분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분야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 여기는 것을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멘붕이신가요? 네, 그래서 네, 그러신가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번 이제 또 인터넷 강의 들으시고 오늘 좀 늦게 오신 분은 부득이하게 인터넷 강의로 다 제공하니까요. 그거 한번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네, 데이터베이스 앞쪽은 좀 암기 쪽이에요. 뭐 이해하는 쪽이 아니라 본격적인 것은 자료 구조 쪽을 들어가야지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 과목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스키마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 이제 스키마라는 용어가 나왔죠. 네. 자, 스키마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조도예요. 구조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뭐 하죠? 제일 먼저? 설계도 그리죠.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하는 구조도다.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설계도에는 뭐가 필요할까? 자, 아파트 집을 지을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 뭔가요? 뭐 철근을 몇 개 심을 건지, 뭐 여기다가 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필요하죠.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설계도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죠? 뭐뭐 뽑을 것이냐. 여러분 자신한테서 꺼낼 뭐 이름 꺼낼 거요? 주소 꺼낼 거예요? 전화번호 꺼낼 거예요? 뭐를 꺼낼 것이냐. 이게 또 부서별로 다 다르잖아요. 우리 부서는 이게 필요해요. 그게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꺼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하셔야죠? 네. 그다음 뭐, 시험 볼 때 점수, 국어 점수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얘는 이제 정해줘야 돼, 방을. 문자 형태로 4글자로 하겠다. 네, 글자가 바이트입니다. 네. 주소는 문자 형태로 하는데 10글자가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점수는 숫자인데요. 3글자가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게 스키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다, 그 설계도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대학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 그럼 학생들한테 정보를 어때요? 꺼낼 게 엄청 많죠.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일단 여기까지는 기준이죠. 걔가 수강하는 과목, 네, 담당하는 교수, 과목 코드, 뭐 납부금 형태, 장학금 형태 엄청나게 많거든요. 학생 수도 어때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그런 스키마에 대한
정의다 그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명세를 기술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입니다. 회사. 네. 외부 스키마가 있고 개념 스키마가 있고 내부 스키마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개념이 되냐면 외부 스키마는 일단은 그 그림을 봐보세요. 외부 스키마는 어떠세요? 스키마가 여러 개죠. 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미용실에 갔는데 여러분 핸드폰 번호만 입력을 하면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모니터에 쫙 나오죠. 네, 또 인사부에서는 모니터에 같은 회사인데도요. 네, 인사부에서는요. 모니터에다가 뭐를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냐면 우리는요. 사원들 이름하고요. 이 사람의 부서만 필요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총무부에서는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데, 총무부에서는요, 우리는요, 화면에다가요, 이름하고 그 사람이 받는 급여만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다른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보는 다 이미 있어요, 여기에. 이미 여기에 다 뽑을 거 다 뽑아 놓은 거죠. 사원들에 대한 이름, 부서, 급여, 어쩌고, 일단 다 뽑아 놓은 거죠. 네.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 부서에서 요구하면 화면에 이거 표시해주고 이 부서가 요구하면 이거 표시해주고 또 다른 부서는 화면에 뭐 다른 걸 표시해주세요 라고 있겠죠. 이런 거 하나가 뭐냐면 외부 스키마가 된다 그거죠. 외부 스키마. 그래서 인사부에서 사용하는 외부 스키마, 총무부에서 사용하는 외부 스키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스키마는 어때요?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죠. 각 부서별로 다 다르니까. 자, 됐죠? 네. 그런데 여러분의 정보는 어떠세요? 한 군데서 관리하죠? 이거는 무슨 스키마예요? 네. 개념 스키마가 되는 거죠. 네. 개념 스키마. 여러분한테서 뽑아낸 정보들은 개념 스키마가 되는 거죠. 이거는 각각의 외부 스키마. 그러니까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부서별로 다 다르니까 여러 개. 근데 개념 스키마는 어떠세요? 여러분 정보를 다 이거 한 군데서 모아놓은 거니까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사원이에요. 사원. 사원인데 내 옆 사람 사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것에 대한 정보는 누가 보는 거죠? 조직의 장이 보는 거죠. 네. 조직의 장, 기관. 네. 그래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사람만 봐야지 내 정보가 소중하게 보호가 되죠. 그러니까 뭐에 관련된 거예요? 보안에 관련된 거다라는 거죠. 아무나 보면 안 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거기 보세요. 외부 스키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외부 스키마. 자, 외부 스키마 보세요. 네. 자,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의 관점이에요. 사용자.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죠. 인사부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는 사용자. 사용자는 비전문가들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상관이 없는 사용자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사용자 입장에서 본 거죠. 사용자가 모니터에 좀 편리하게 봐주세요. 라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12쪽인가요? 네, 거기 보셔요. 그림 뒤에. 네. 자, 됐죠? 네, 그래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본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단계에서 보는 거죠. 외부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이름이 문자로 8글자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냐면 없어요. 그죠? 컴퓨터 모르는 거죠. 네, 그냥 내 화면에 이쁘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본 바깥쪽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특정 응용에 한정된 데이터베이스 구조, 논리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각 사용자가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보기 좋은 데이터베이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사용자별로 다 다른 거죠. 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화면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여러 개 중요해요. 네.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미용실이지만 어떠세요? A라는 미용실이 요구하는 화면 구성이 틀리죠. 또 B라는 미용실이 요구하는 구성이 틀리죠. 네, 그게 이제 바깥쪽에서 본 외부 스키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외부 스키마를 서브 스키마다 또는 뷰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개념 스키마는 뭐냐면 기관이나 조직체다라는 거죠. 조직체. 그렇죠? 조직체. 자,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정보를 다 모아놓은 이것을 이제 우리는 개념 스키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서 뽑아낼 정보들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나의 정보들이 있죠. 별거 다 물어보죠. 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어떠세요? 많은 것들을 물어보죠.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외국 사이트는 회원 가입할 때 어떠세요?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많아요. 특히나 뭐 백화점 그런 데 회원 가입할 때는 정말 많아요. 네, 하여튼 그런 거 다 넣은 거. 그런 걸 다 개념 스키마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은 조직의 장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체의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아무나 보면 안 되는 이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죠. 우리는 이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죠. 사용자의 입장은 여기서만 보는 거죠. 이 안에는 조직체의 장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하려고요? 보안에 관련된 거니까 접근 권한에 관련된 거니까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이나 조직체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예요. 전체. 데이터베이스 전체 구조를 기술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논리적인 구조다.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은 논리적이다, 물리적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논리적은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름은 문자 변수다 그렇죠? 문자 형태로 10바이트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뭐 뜯어 고치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냥 프로그램상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논리적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관이나 조직체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논리 구조를 기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 전체의 관점이다. 중요해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로 몇 개만 존재해요?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별로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이게 2개 존재하면 그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잖아요. 한 군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데이터 간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어떤 제약 조건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뭐 여기에 뭐 성적이 있다 그러면 뭐 130점이 들어왔다 그럼 오류가 발생이 되겠죠. 그런 오류를 미리 차단시켜야죠. 네, 그래서 제어 조건 그런 것들을 다 기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은 0점에서 100점 사이의 데이터만 들어오게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안 정책이라든지 접근 권한에 대한 정의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부 스키마가 있는데, 자, 내부적이다 그거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저장, 실제적으로 저장을 어디다 할 것이냐. 그럼 이 저장을 할 때는 어떤 저장 장치를 사용을 할 거냐. 여기에 이제 물리적이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뭐 USB에 저장하실래요? 외장 하드에 저장할래요? 네,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저장 장치 면에서 본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물리적인 구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에 실제로 저장되는 방법을 정의한 것이다 라고 하고, 물리적인 저장 구조, 또 형식, 인덱스, 항목, 표현 방법들을 기술을 합니다 라고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죠. 내부 스키마는 이제 여기는 전문 분야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문자로, 네. 자, 이름은 문자 형태로 뭐 10글자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저장 장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부 스키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마에 대한 용어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키마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구조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 외부 스키마 하면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이다. 개념 스키마는 조직체의 입장에서 네, 접근 권한, 보안 정책에 관련된 것이다. 네,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저장 장치 면에서 네, 그런 것들을 기술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세요. 네. 자, 연습 문제 나왔네요. 연습 문제. 여러분이 공부를 잘 했나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문제를 넣어놓지는 않고요. 네, 5문제씩 이제 보통 넣어놨습니다. 네. 자,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네, 시킬게요.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답이 무엇일까? 네. 저 데이터 독립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독립성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 줘야 돼요? 독립성의 반대말이 뭐죠? 종속성이에요. 그죠? 네. 그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독립성 하면 뭐랑 뭐의 독립성이에요? 네.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독립성이죠. 네. 데이터의 구조가 바뀌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은 영향을 안 받아야지 돼요. 그게 독립성이에요. 그죠? 네. 자, 1번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다. 데이터베이스는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죠. 네, 응용 프로그램이 변경되더라도 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조, 물리적인 구조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언뜻 보면 맞죠. 네. 그러니까 좀 들어본 것 같죠. 근데 앞뒤가 바뀌었다 그거죠. 프로그램이 바뀌더라도 데이터 구조는 변경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은 변경되지 않는다. 네, 이게 독립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갑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다. 네 번째, 뷰를 이용한다. 뷰가 뭐예요? 네, 그죠. 바깥에서 보는 네, 데이터베이스를 뷰라고 하는 거죠. 자,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다 독립성에 관련된 내용이 되죠.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스키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객체, 또 이들에 대한 성질, 존재 관계, 조작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에 대한 정의를 총칭해서 스키마라고 한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외부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간에 직접적인 사상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이건 맞는 걸까요?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스키마가 3개가 있었죠. 네, 스키마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외부 스키마, 그 다음에는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그러니까 얘가 직접 사상이란 거 뭐죠? 얘가 직접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뭐 있어요? 개념 스키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다라는 거죠. 네. 이 순서 외부 개념, 얘가 개념 스키마를 통해서 내부 스키마 이렇게 된다 그거죠. 직접이 아니라. 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네, 3번 볼까요?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래머가 개별적으로 직접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외부 스키마라고 한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스키마 맨 위에 있는 거죠. 네. 자, 4번 갑니다. 물리적 저장 장치 면에서 물리적인 말이 나왔죠? 그러면 무슨 스키마예요? 내부 스키마가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네, 틀린 것은 2번이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문제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앞단원에서 딱 한 문제만 내세요. 그러면 스키마를 내는 거예요. 네. 그거는 어때요? 저의 생각이죠. 네. 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정의, 데이터의 구조,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 것이다. 맞나요? 네, 맞아요. 자, 외부 스키마, 2번은 외부 스키마, 3번은 내부 스키마, 4번은 개념 스키마예요. 외부, 내부 개념 그렇게 나왔네요. 외부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사용자,
네, 응용 프로그래머가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것이다. 개별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머의 입장 나왔죠. 자, 3번 내부 스키마는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를 통합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볼까요? 외부 스키마 얘네들을 통합한 게 뭐예요? 개념 스키마가 되는 거죠. 얘네들을 이렇게 통합한 것이 바로 개념 스키마가 된다.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군요. 자, 4번 볼까요? 개념 스키마는 모든 응용 시스템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다. 그렇죠? 네, 조직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술한 것이다.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어때요? 하나의 개념 스키마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네. 자, 4번 문제를 보세요. 네, 핵심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범기관적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것이다. 기관적이다 라는 말이 나왔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의 종류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술한다. 또 보안, 무결성 규칙 이런 게 나왔죠. 네, 그럼 무슨 스키마예요? 개념 스키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겠군요. 라고 되는 거죠. 자, 5번 갑니다. 네. 자, 파일 시스템과 비교해서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되기 전의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파일 시스템이다 그랬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과 비교해가지고 DBMS가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아닌 것. 네. 자,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중복성, 불일치가 감소합니다.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분리를 했어요. 네, 제타의 변경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종속성이 감소가 됐어요. 자,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시성 제어 기법을 제공함으로 파일 시스템에 비해 응답 시간이 단축됐어요.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가 틀렸을까요? 네, 동시성 제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도 그 데이터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네, 무결성에 관련된 거죠. 네,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를 해야 되는.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군요. 이렇게 됩니다. 자, 데이터 접근 시 시스템이 고장나는 경우에도 고장나기 이전에 일관된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백업과 회복 기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네. 네, 데이터베이스 설계로 들어갑니다. 챕터 2가 되네요. 네. 네, 자, 데이터베이스 이제 설계를 해 가는데요. 이제 데이터 모델에 대한 개념을 보겠습니다. 그냥 그걸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요.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거죠. 현실 세계를 컴퓨터 세계로 가져왔다라고 그러는데요.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거고, 여러분한테 이 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캐낼 것이냐, 그거를 이제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데이터 구조를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 구조로 기술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 세계의 정보를 컴퓨터 세계로 그냥 두 번째 줄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화, 추상화해서 표현한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옆 사람에 대한 정보를 캐낼 때 정말 캐낼 게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딱 꺼내는 것을 우리는 추상화의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옆 사람이 아침밥 뭐 먹었는지, 나 화장실 몇 번 갔는지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메이크업 베이스 뭐 어떤 기종 쓰는지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상화라는 개념은 딱 필요한 것만 딱딱 뽑아내는 개념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써요. 그래서 추상화라는 단어가 이제 또 종종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럼 또 이런 거죠. 추상화의 개념 또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전등을 켜는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전등 켜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스위치 누르면 되죠. 그건 이제 추상화의 개념이죠. 근데 솔직히 전등을 켜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현관문 열어야 되죠.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 오른쪽으로 손잡이 돌려야죠. 몇 도 돌리실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오른손 잡아 빼야죠. 손잡이 잡고 당겨야죠. 몇 센치 당길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셔야죠. 네, 그런 세부적인 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전원 스위치 눌러요. 그게 이제 추상화의 개념이 된다 그거죠. 옆 사람한테 정보를 캐낼 건데 나한테 필요한 정보 무엇인지 간략화시켜서 빼낸다. 그게 추상화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화하면 간략화시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용어가. 네.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용어가 무결성이라는 용어, 또 일관성에 대한 용어, 또 추상화에 대한 용어 그런 것들이 나왔죠. 네, 그래서 하여튼 추상화 시켜줘야 돼요. 많은 정보들 중에서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추상화 시켜줘야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종류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의사의 입장이 있고 간호사의 입장이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무자의 입장이 있어요. 다 필요한 정보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라고 할 텐데 그럼 우리 이런 정보가 필요해요 라고 해요. 네. 그러면 얘는 의사의 입장, 간호사의 입장, 근무자의 입장 각각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 간의 관계도 있을 거예요. 진료받는 관계, 뭐 투약하는 관계, 접수하는 관계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비전문가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모델의 종류를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각각의 언어가 다르죠. 우리가 C 언어, 자바 언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처음부터 C 언어로 쫙 하지는 않죠. 처음에 자, 우리 어떻게 해가자라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순서도라는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우리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짤까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에 대한 구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때도 처음부터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를 하죠. 우리 이런 식으로 대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로서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종류를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림의 종류. 그럼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맘대로 그림을 그려버리면 안 되죠. 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기호를 써야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가 있고 또 수정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정해진 그림의 종류가 개념 데이터 모델의 한 가지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개념 데이터 모델의 한 가지는 ER 다이어그램이에요. ER 다이어그램. 그래서 한 가지에 딱 한 가지. 그 다음에 그걸로 그림을 그려요. 어쨌든 어떤 그림일까는 이제 조금 이따 보고요.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막 그림을 그려요.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더 본격적으로 나가는 게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에요. 자,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이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관계형, 네, 네트워크형, 계층형, 객체 지향형. 네, 이것들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면 돼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ER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먼저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순서가 ER 다이어그램을 먼저 구축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논리 데이터 모델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해주면 돼요. 골라요. 네, 고를 때도 어때요? 남들이 많이 쓰는 거를 하겠죠. 또 유행이라는 게 있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종류별 특징에서 먼저 ER 모델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ER 모델에서 나오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로서 모든 것을 표현을 해요. 그건 뭐냐면 개체, 속성, 관계예요. 개체, 속성, 관계예요. 가끔은 얘가 영어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개체는 entity, 속성은 attribute, 그다음에 관계가 있어요. 네, 세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해진 기호를 써야 된다라고 그랬죠. 네, 그럼 그 기호를 한번 보세요. 네, 자 옆에 페이지 보세요. 옆에 페이지. 네, 그래서
네모 보세요. 네모. 네모는 개체를 의미를 해요. 자, 마른 모는 관계를 의미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원은 속성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 원 밑에 밑줄이 하나 그어졌죠. 네, 그건 기본키를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선은 연결을 의미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서점에서 여러분한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세요. 그랬어요. 서점이에요. 자, 서점이라는 데서 이제 했어요. 그럼 서점에서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뭐를 꺼낼 거예요? 네. 그렇죠. 고객이 어떤 책을 구입을 했느냐,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점에서는 서점에 필요하겠다. 그럼 여기서 고객이라는 개체가 필요하겠다. 고객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책이라는 개체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 사각형으로 표현한 개체다라고 하는 거죠. 개체. 어떤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네. 자, 개체라는 개념이 되고요. 그럼 이제 학교라는 데서, 자,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뭐가 필요할까? 물론 많이 있겠죠. 네. 그러면 뭐 어떤 학과에 수강 신청을 하는지 학과가 있겠고, 뭐 과목이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군요라는 거죠. 이렇게요. 어떤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뭐 학생입니다. 학생이라는 개체, 뭐 교직원이라는 개체, 이런 것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라는 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고객이라는 개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개체는 하여튼 사각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은 개체입니다. 그럼 고객에서 빼낼 수 있는 정보들은 뭐가 있을까? 그럼 고객의 서점이라면 여러분이 고객에서 어떤 정보들을 꺼낼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은 무엇이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회원 아이디는 무엇이지? 그 다음에 책을 한 번 살 때마다 포인트를 주네요. 포인트는 얼마지? 이런 정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한다고죠. 속성. 네. 그래서 고객이라는 개체에서 빼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그래요. 속성은 우리가 동그라미로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객에서 이런 정보를 꺼냈어요 라고 이렇게 연결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있어요. 그럼 고객과 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고객은 책을 뭘 하죠? 구매를 하죠. 네, 그래서 고객은 책을 구매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구매의 관계에 있어요 해가지고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따로 정보를 얻고 책에 관련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명령어를 써주면 돼요. 그럴 때 마르모 또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관계로 표시를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또 생소한 용어로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기본키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죠. 네, 자 기본키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기본키는요, 딱 하나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누구야? 라고 부르면 딱 한 명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구를 부를까요? 뭐를 부를까요? 뭐를 지명하면 될까요? 보통은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에 1%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름을 지정하면 뭐 있죠? 동명이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은 보통 기본키로 쓸 수가 안 써요. 이렇게요. 네. 그럼 여기 이 중에서 고른다면 뭐겠습니까? 아이디겠죠. 아이디는 절대로 중복이 안 일어나죠. 이걸 이제 기본키로 잡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아이디를 부르면 이 중에서 딱 한 명만 네 하고 일어서겠죠. 그걸 우리는 기본키라고 그러고 알려주는 거죠. 고객이라는 개체에 있어서는 아이디를 기본키로 했어요 라고 여기다 짝대기 하나를 그어준다 그거죠. 네. 그래서 기본키 표시할 때는 동그라미 안에다가 그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키라는 개념 알고 있으면 되고요. 거기 샘플로 보면 ER 다이어그램에 얘가 보이죠? 그래서 사각형이 보이고 동그라미가 보이고 다이아몬드가 보이면은 이거는 ER 다이어그램이구나 라고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사용자가 있겠죠. 그 사용자하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는 분하고 이 그림을 그려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축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실무에서 사용되는 걸 보여주면 이제 여러분 책을 덮으니까 가장 간단한 거 이렇게 내놓는 거죠. 이렇게요. 네, 우리는 이제 이론을 알면 되니까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그게 ER 다이어그램이에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확장된 개념이 있어요. 확장된 ER 모델을 보세요. 걔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뭔가 좀 틀리죠. 네,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요. 네, 뭔가 시커먼 동그라미도 보이네요. 기본은 ER 다이어그램하고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이네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나이가 있고, 네. 자녀가 있고, 네. 성이 있고, 네. 이름이 있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시커먼 거 하나가 들어왔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개체에서 뽑아낼 속성들이 나이, 자녀, 성, 이름을 뽑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기본키는 뭘로 잡을 거예요? 나이는 기본키가 안 되죠. 네, 자녀도 기본키가 안 되죠. 성도 안 되죠. 성은 엄청나게 많겠죠. 이름만 불러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상태에서만 고른다면 성하고 이름을 합해서 기본키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속성 하나, 이름이라는 속성 하나, 둘 중에 하나를 기본키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성하고 이름을 두 개를 합해서 기본키를 잡았다. 이 선하고 얘를 합해서 잡았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성과 이름을 기본키로 했어요. 검정색이 그런 표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1n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요. 그럼 얘는 앞에가 최소값, 얘는 최대값이다. 1에서부터 n개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사람이라는 개체, 네모니까, 네모가 개체죠? 네, 사람이라는 개체, 또 지역이라는 개체. 됐죠? 개체 두 개 있어요. 사람이라는 개체, 지역이라는 개체. 됐죠? 네, 그 다음에 사람과 지역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거주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죠. 사람은 특정한 지역에서 거주를 하죠. 그러면 이 중에서 집이 한 채인 사람도 있고 또 두 채 이상, 세 채이신 분도 있죠. 네, 그래서 사람은 최소 한 개의 지역에서 살고 있거나 또는 n개의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하죠. n은 1, 2, 3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 군데서만 거주한 사람이 있고 매일 다른 데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일대 n의 관계다라는 거죠. 네. 또 지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도 일대 n의 관계가 있죠. 최소 한 군데, 최대 n 이렇게 되어 있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는 최소 한 사람이 살고 있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요? 결론은 사람과 지역의 관계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지역의 관계는 1대 1일까요? 1대 n일까요? n 대 n일까요? 다 대 다, n 대 m일까요? 골라보세요. 네. 자, 1번, 2번, 3번, 4번. n 대 n이 뭐죠? 네. n 대 1. 자, 사람과 거주 지역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네? 네. 자, 그죠? 여기가 1에서부터 n이잖아요. 여기서 1에서부터 n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대 다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 그림상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한 지역에서 살 수 있어요. 여러 지역에서 살 수 있어요.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한 사람만 살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결론은 사람과 지역은 다대다 관계예요.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지역에서 보세요. 지역이라는 개체를 보세요. 지역이라는 개체에서 기본 키는 무엇이죠? 이름이죠. 네, 그게 이제 확장된 ER 모델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ER 모델과 조금은 비슷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군요.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기본키 찾는 게 나오죠. 사람이라는 개체에서 기본키는 성과 이름이고요. 네, 지역의 기본키는 이름이군요. 이렇게. 됐죠? 네, 여기까지가 ER 모델이에요. 자, ER 모델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고른다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은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요.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에요. 첫 번째 관계형 데이터 모델인데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뭐로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테이블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테이블. 일단 구경해 볼게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그렇게 테이블로, 표로 표현을 했죠. 자, 옆에 보세요. 옆에 네트워크 모델을 보세요.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는 뭘로 표현했어요? 네, 그래프예요. 그래프 형태예요. 그다음에 계층형은 뭘로 표현했어요? 예, 트리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트리. 네. 객체 지향은 이제 여러 가지 객체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테이블, 네, 네트워크는 그래프, 계층형은 트리.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관계형은요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하나의 챕터로 따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기본만 일단 알고 가고 뒤에 챕터에서 아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2차원 테이블로 구성한 것이고요. 네, 현재 대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MS SQL 보이시죠? SQL. 우리 SQL 배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액세스는 그 엑셀 만든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만든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아웃룩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그러는데 또 국회의원이 또 한마디 했죠. 왜 엑셀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만 사느냐. 네, 그래서 또 한동안 인터넷이 그랬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테이블로 표시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을 보세요.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형은 그렇게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프와 트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래프는요 타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그래프.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 그래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다 그렇죠. 네트워크. 이거는 네트워크예요. 네. 자, 네트워크는 다른 말로 망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네트워크나 망형이나 같습니다. 네, 계층형은 절대로 사이클이 형성되면 안 돼요. 네, 계층형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뻗어 나가야지 돼요. 이렇게요. 네, 둘이 만나면 안 됩니다. 이게 계층형, 트리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 트리가 어때요? 나무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를 보시면 여기가 뿌리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뻗어 나가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네, 트리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뒤집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자기가 물고 넘어서요. 네. 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형은 그래프 형태고요. 네. 허용이 되는데요. 계층형을 보세요. 계층형. 계층형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게 뭐냐면은요. 트리 형태로 표현하는 건데 다대다 관계는 안 돼요. 네, 다른 건 다 되는데 다대다 관계는 직접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대다라는 것은 뭐예요? 위에도 여러 개, 밑에도 여러 개가 되어야 되죠. 근데 얘는 어떠세요? 하나에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잖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다대다 관계는 직접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계층형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형과 계층형에서는 이제 딱 일단은 무슨 형태인지 그래프 형태예요, 트리 형태예요. 특히나 계층형에서만 다대다 관계가 안 돼요. 그걸 이제 기억해 주면 되고요.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요.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은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이제 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컴퓨터 일반이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되면 거기서 그런 말을 했구나. 그게 이제 돼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생소한 용어들이 나와가지고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뒤쪽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도 이제 저쪽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이다. 객체라는 말은 뭐였죠? 하나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물도 될 수 있고 이런 걸 객체라는 개념으로 썼고요. 어떤 것을 객체 지향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객체, 추상화, 클래스, 상소, 캡슐화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들을 말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세요. 그럼 뒤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의 챕터로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될 거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종류예요. 모델의 종류. 제일 먼저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림 그렸죠. 네,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 모델 표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그래프 형태가 있었죠. 계층형 트리 형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이 있었죠. 네, 거기까지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단계예요. 네, 자, 여러분한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세요 라고 던져줬어요.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설계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네,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분석해 줘야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세요. 병원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정보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간호사분들한테는 화면에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수집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봐야죠. 의사분들한테 또 가서 물어봐야죠. 화면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자한테 어떤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요구 조건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전공이잖아요. 네, 의료 쪽의 용어는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의료 쪽에 대화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다 의료 용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또 그런 용어상에 관련된 것, 네, 그런 요구 조건 분석을 다 해줘야 된다고죠.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에서는 이게 잘못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죠. 그럼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저 사람도 그러겠지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서류화 시켜줘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나 해주는데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해준 거죠. 저렴한 가격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거죠. 이거 고장나면 어떡하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류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친구 사이니까 언제든지 전화해 라고 한 거죠. 언제든지 전화해. 그 한마디가 밤 12시에도 전화하고 네, 그 프로그램 없어질 때까지 5년 동안 네, 빨리 와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건 다 서류화해야 되고 요즘 또 사람들이 녹음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요구 조건 분석을 아주 철저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개념, 논리, 물리예요. 항상 논리가 먼저고 물리가 나중이에요. 순서가 항상 순서를 보면 논리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물리는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물리적인 거, 저장에 관련된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요구 조건 분석을 해요. 사용자한테 뭐가 필요하냐라고 다 물어보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림 그려야죠. 우리 이렇게 할게요 하고 정리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 그림이 뭐였어요? ER 다이어그램이었죠. 네, 그런 식으로 모델링 하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설계, 스키마 설계하고, 자, 물리적인 어떤 매체에 저장할 것인지 그걸 하는 거고, 맨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하는 거죠. 자, 거기서 스키마를 설계하는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논리성 기능. 스키마를 설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예.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구성해야지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논리적인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순서만. 세부적인 설명은 스키마만 기억을 하세요. 네. 그래서 요구 조건 분석, 개념 다음에 논리 물리, 예, 그 다음에 최종적인 구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순서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요구 조건 분석이에요. 네, 그래서 개념, 논리, 물리, 구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겠죠? 자, 거기까지 하고요. 네, 한번 6문제일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다 풀면 쉴게요. 자, 다 풀어보셨어요? 자, 1번 볼까요? 1번. 자, 고객의 상품 주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해서 다음에 요구사항에 맞는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자, 푸셨어요? 그죠. 이제 문제가 좀 뒤에 걸 배운 다음에 이걸 풀어야 되는데요. 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고객은 그랬어요. ER 다이어그램이잖아요. ER 다이어그램, 고객이라는 개체. 고객이라는 개체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네모로 그려야 되죠. 개체는 네모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고객 번호는 이제 동그라미로 그려야죠. 속성이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성명. 이렇게. 네.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자기가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객이라는 개체에 이런 속성들이 있군요. 이렇게 뽑았어요. 됐죠? 상품은 그래서 상품. 네. 그러면 또 여기다가 상품이라는 네모를 하나 그려줘야 되겠죠? 개체니까. 네, 상품에는 뭐뭐를 가진다. 자, 상품 번호. 그다음에 상품명. 그다음에 가격. 자, 얘네들은 이제 동그라미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네, 됐죠? 자, 주문은 그랬어요. 주문. 네. 네, 주문은 잘 봐보세요.
자, 제일 먼저 주문 번호예요. 솔직히 이 그림을 안 그려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우리 처음이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네, 주문은 주문 번호. 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써줬어요? 고객점 고객 번호예요. 고객점 고객 번호. 거기 붙어 있어요. 네, 이거는 뭐예요? 고객 번호인데 고객에 있는 고객 번호다 그거죠. 고객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객 번호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고객이란 객체의 고객 번호를 가져오겠다. 됐죠? 그 다음에는 상품점 상품 번호예요. 상품에 있는 상품 번호 얘를 가져오겠다 그거죠. 네. 그래서 상품점 상품에 있는 상품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는 수량. 네, 여기에 수량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문 번호를 기본키로 해요. 주문 번호. 그럼 여기다 뭘 해야죠? 주문 번호에 기본키 하려면 그죠? 짝대기 하나 딱 그려줘야죠. 이렇게. 됐죠?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게 ER 다이어그램이다 그거죠? 고객은 그럼 고객과 주문 간의 관계를 이제 따져보세요. 한 번 이상의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이제 제가 여기다 그릴게요. 네. 고객은 네, 주문과의 관계는 한 개 이상 1대 n의 관계입니다. 여러 개죠. 1대 n의 관계. 고객은 주문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이상 할 수 있어요. 됐죠? 각각의 주문은 상품과는 어떤 관계냐라는 거죠. 각각의 주문은 하나의 상품하고만 연관이 된대요. 그러니까 주문은 1대 1의 관계가 되는 거죠. 주문할 때는 한 개의 상품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1번 보세요. 고객의 고객 번호나 주민등록 번호는 후보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후보키 안 배웠죠. 근데 기본키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기본키는 어떠세요? 어떤 사람을 딱 지정할 수 있는 건데 유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속성을 뽑아왔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기본키 뭘로 할 거예요? 네, 고객 번호, 주민등록 번호도 되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걸 찾아보세요.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네, 고객 번호도 유일하겠죠. 주민등록 번호도 유일하겠죠. 네, 주민번호. 네, 근데 기본키는 몇 개만 있어요. 하나만 써야죠. 하나만. 그러니까 고객 번호를 기본키로 할 거예요. 주민번호를 기본키로 할 거예요. 이 둘 중에서 자기가 고르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후보키라고 합니다. 네.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 네, 그걸 후보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객 번호나 주민등록 번호는 후보키가 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자,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그럼 이 사람이 나는 이거를 기본키로 할래요. 라고 기본키를 딱 정했어요. 그럼 얘는 이름을 뭐라 그러냐? 대체키라고 합니다. 대체키.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택이 안 된 것. 네. 이제 대체키. 이거 뒤쪽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일단 한번 들어봤구나 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본키는 유일하게 고를 수 있는 것. 여러 개가 있을 때 선택되지 않은 것은 대체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은 맞은 거죠. 네. 자, 주문은 고객의 고객번호, 상품의 상품번호를 외래키로 가져야 된다. 자, 외래키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네. 자, 이 문제를 왜 여기다 끼워 넣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네. 자, 후보 외래키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런 거죠. A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B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자, 서로 연결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학과 코드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자, 학과 코드. 여기에는 이제 학과 코드가 있고요. 여기에 교수명이 있어요.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은 뭘로 연결돼요? 학과 코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우리는 외래키라고 합니다. 다른 테이블을 가리키는 키를 외래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주문에서 고객을 가리킬 때는 뭘로 가리키겠다? 고객 번호로 가리키겠다. 얘는 뭘로 연결하겠다? 상품 번호로 연결하겠다. 여기 있잖아. 상품 번호 연결하겠습니다. 고객 번호 연결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외래키라고 한다. 자, 주문과 상품은 무슨 관계죠? 1대 1의 관계죠. 주문과 상품은 1대 1의 관계죠. 1대 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네.
고객과 주문은 1대 다의 관계입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